안녕하세요, 캠핑투게더입니다. 오늘은 포물리에서 캠핑용품 한 가지를 협찬을 해줘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협찬받은 물품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짜잔! 이게 바로 티브릭 맥스라는 포물리에서 새로 나온 접이식 티타늄 화목난로인데, 아니 이게 좀 사연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한참 더운 여름으로 가는 계절입니다. 지금 6월 말인데, 아니 얘네들이 이거를 뜬금없이 보냈어요. 예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들 티타늄 화목난로 종류를 쫙 보여주면서 골라라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이쪽에서 이제 화목난로를 T1 스토브를 하나 협찬을 받았었죠. 그래 리뷰를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더 협찬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골라라. 고맙지만 사양을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안 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페덱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 아니 뭐 하나 물건이 도착했는데 이건 뭐냐, 이거 얼마짜리냐, 안에 지금 들어있는 게 뭐냐, 뭘 산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산 것도 없는데 물어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몇 군데 협찬받은 쪽에 문의를 해봤어요. 한 곳은 자기들은 뭐 보낸 거 없다 그러고, 이제 한 곳은 확인을 해보겠다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들이 보냈다 그러는 거야. 그 보낸 송장 자체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 캠핑 텐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텐트 하나 보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직원이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이 화목난로를 보냈다는 겁니다. 실수로 화목난로를 보낸다 이 여름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런 의도적인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지금 시기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도 아니고, 지금 막 6월 말 한참 더워지는 그런 시기인데 이 화목난로를 협찬을 보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기다리다가 오늘 이렇게 구름도 좀 끼고 바람도 불고 선선해가지고 꺼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한번 살펴보고 사용도 해보고 그렇게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존에 봐오던 그런 접이식 화목난로에 비해서 구성품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화목난로 2개 정도의 그런 이제 구성품이 들어있는데, 이쪽에서 좀 특별히 재밌게 만들어 본 화목난로인 것 같습니다. 내열 유리가 있는 벽체가 2개가 있습니다. 조립식 벽체 2개, 화목난로 밑딱궁 1개, 몸체 1개, 그리고 이제 벽면 까마귀가 또 도와주네요. 내열 유리가 없는 벽체가 2개가 있습니다. 벽체 바깥쪽에 구멍이 뚫려 있고, 뒤쪽에 보면 이중연소를 위한 그런 벽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연소 벽체가 2개가 들어있고, 또 몸체 같은 게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나머지 구성품을 보면 수납 가방 1개, 조금 더 큰 수납 가방 1개, 장갑이 한 켤레 들어있고요. 티타늄 마다스는 연통입니다. 선반으로 추정되는 게 2개가 들어있고요. 선반 다리로 추정되는 그런 막대가 4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패너, 렌치, 배기량을 조절하는 댐퍼입니다. 불티 방지 캡, 스파크 레스터 여기에 지금 하나가 들어있고요. 자, 몸체를 살펴보면 이렇게 이제 흔히들 접이식 화목난로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벽체 이제 앞 뒤쪽 벽체를 펴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접이식 다리가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없었던 건데 난로 바닥 변형 방지를 위한 보강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티타늄이지만은 이 불 앞에 이제 장사 없습니다. 바로 밑에 오글오글 변형이 오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좀 개선을 해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 뒤쪽 벽체를 펼쳤을 때 모습이고요. 앞쪽에 화구문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 열고 닫고 할 수가 있고, 공기량을 조절하는 셔터, 습기 조절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벽체를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앞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이 내열 유리가 오도록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벽체를 끼울 수 있고, 반대쪽에는 2차 연소, 이중 연소 벽체를 끼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딱궁을 닫아가지고, 자, 요거를 걸쇠라 그러나요? 이거를 딱 채워주면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다가는 이 연통 후렌지 겸 댐퍼 역할을 하는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볼트를 풀어내고요. 여기다가 딱 걸친 다음에 이 볼트를 조여주면 됩니다. 기본 설치가 다 됐습니다. 댐퍼도 작동을 하고요. 앞쪽에 화구문도 열고 닫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바닥에 뭐 다른 연소판은 없습니다. 그냥 이 바닥에다가 장작을 놓고 태우는 거고, 설치한 상태로는 왼쪽이 이중연소 그 벽체가 되고 오른쪽에 내열 유리창 벽체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화목난로 선반인데 끝에 보시면 이렇게 민자로 된 거 하고 나사산이 파진 게 있습니다. 또 선반에 나사산이 파진 곳에다가 이 연장다리를 돌돌돌 돌려서 결합을 해주고,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가 결합이 됐습니다. 이거를 화목난로 옆에 여기 구멍에다가 끼워주면은 이렇게 선반으로 지금 설치가 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선반을 각각 설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뭐 여기다가 뭐 주전자나 코펠 같은 거 올려가지고 요리를 할 수도 있고, 장작을 건조하는 그런 선반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길이는 38cm, 난로 폭은 20cm, 다리를 폈을 때 높이는 약 28.5cm 정도 되고요. 난로 본체 높이만 하면은 18cm 정도 됩니다. 내열리 폭은 한 29cm, 높이는 11cm 정도 되고요. 앞쪽에 화구문의 폭은 16cm, 높이도 16cm 정도 됩니다. 재질은 티타늄이고요. 댐퍼도 그렇고 여기 난로 자체, 화목난로 자체도 그렇고 선반도 그렇고 다 티타늄입니다. 티타늄이고 볼트, 리벳 이런 것들은 스테인리스 강입니다. 표면은 가공할 당시에 이제 묻은 그런 얼룩들이 일부 좀 남아 있는 편이고요. 얼룩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은 안 쓴 것 같습니다. 이런 메탈 그레이 색상에 저는 뭐 이런 얼룩이나 긁힘 등을 뭐 그렇게 신경 쓰진 않습니다. 이 티타늄 재질 자체의 색감하고 오히려 잘 어우러지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화목난로가 있고 한 세트 정도 더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봤습니다. 이 T브릭 맥스라는 화목난로의 특징은 이거를 여기에다가 올려가지고 여기에다 올려서 화목난로 높이를 이 정도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따궁을 열고 밑에 이제 화목난로에다가 2단을 올려가지고 2층 높이의 화목난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따궁을 딱 덮어주면은 좀 맞나? 1단과 2단 사이에 있는 이거 뭐 걸림새, 걸쇠 요거를 딱 이렇게, 자, 여기 걸쇠들을 다 채워줘야지 이거 화목난로를 들었을 때 위아래가 분리가 안 되고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 따궁을 이렇게 따궁을 닫으시기 전에는 이 걸쇠를 뒤로 제쳐 두시고, 잘못하면은 이 벽체가 다시 분리가 되거든요. 딱 안쪽으로 잘 당겨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이 따궁을 여기다가 따궁을 딱 올리고 고정하는 걸쇠를 다시 채워줍니다. 여기도 걸쇠를 채워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쇠를 채워주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T브릭 맥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화목난로 높이가 이제 2층입니다. 높이는 약 44cm 주면 밑에 원래 화구문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위에 문이 또 있습니다. 위로 장작을 투입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밑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 화구문에는 이렇게 이제 공기 조절 장치가 있고, 위에는 공기 조절 장치는 없이 그냥 이렇게 열고 닫고 할 수 있고, 앞쪽에 내열 유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 그 벽체들은 모두 이제 2차 연소, 이중 연소 벽체들로 이제 조립이 됐고요. 뒤쪽에도 내열 유리가 이렇게 내열 유리 창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T브릭 맥스로 조립했을 때 무게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한 손으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6kg, 7kg 사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선반을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반을 위에다 설치하면 이 다리가 짧기 때문에 이제
안 되고 이 또 다리 두 개를 연결할 수도 없어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반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반대쪽에도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반 폭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반 폭은 약 16cm 정도 됩니다. 요 밑에 이제 기본적인 1단만 사용을 했을 때는 T브릭이라는 화목난로가 되고, 그리고 1, 2단을 같이 설치했을 때 이게 T브릭 맥스가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나 색감 이런 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고리가 있어요. 요거 딱 각도를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2층 높이의 화목난로다 보니까 여기 스트링을 걸어서 쭉 해서 여기다가 팩다운을 해주면은 뭔가 좀 지면의 고정을 탄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다리에도 구멍이 나 있는데 여기 이제 팩을 땅에 박아가지고 다리를 이제 고정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창이 위아래로 있어가지고 안에 이제 불 보기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뭐 특별한 그 그을음을 날려버리기 위한 에어워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어 커튼이라고 하죠. 그런 장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젖은 장작이나 초반에 이제 불이 붙었을 때는 유리창에 검은 그을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많이 달라붙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서 이제 2차 연소가 일어나면서 이 고열이 이쪽으로 쫙 전달이 되게 되면 뭐 처음에 생기더라도 그 끄름은 나중에 없어질 것 같긴 한데,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 여기가 아무래도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고 하다 보니까 이 앞쪽, 이쪽, 그리고 이쪽에 제법 많은 끄름이 낄 것으로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딱공 한쪽에도 보니까 이렇게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뚜껑 위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그런 열변형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강제를 대놓은 상태고요. 여기도 보니까 열기 지연판 작은 게 하나 달려 있어요. 볼트를 풀었다 조였다 하면서 이렇게 이걸 제거하게 되면은 이제 열기가 이제 연통을 통해서 바로 빠져나가게 되고, 그거를 조금 줄이고자 이렇게 작은 열기 지연판을 하나 덧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많은 개선을 한 것 같고 여러가지 재미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벽체를 빼가지고 이거 서로 교차로 설치를 할 수가 있네요. 보니까 자, 이번에 이쪽에다가 2차 연소 벽체를 설치를 하고 반대쪽에다가 내열 유리 벽체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좀 빠집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벽체가 벌어지니까 이게 빠지네요. 잘 잡고 네, 이렇게 설치는 가능한데 좀 설치할 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열 유리 위치를 하나를 바꿔봤습니다. 원래는 이쪽에 이제 내열 유리가 위아래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를 반대쪽에다가 설치를 해봤습니다. 여기죠. 이렇게 그리고 딱공을 딱 씌우게 되면은 아까랑 또 모습이 다르죠. 잘 감히 상상을 잘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다가 내열 유리를 위아래로 설치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조명이 이쪽으로 이제 쏟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쪽 방향에서 이쪽으로 불보기를 했을 때 좀 더 시원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저 위쪽에다가 양쪽에 내열 유리 벽체를 설치를 하고 아래쪽에는 2차 연소 벽체를 각각 설치를 했고요. 그래 되면은 사면이 내열 유리로 된 그런 이제 난로 상층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내열 유리 벽체를 이제 아래쪽에다가 모두 설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위에 이제 양쪽 벽체는 이중 연소, 2차 연소 벽체로 설치를 했고, 이제 아래쪽에 양쪽에다가 내열 유리 벽체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밑에서 이제 덜 타고 상층부로 올라간 우드가스가 여기 가열된 공기가 이제 공급이 안쪽으로 되면서 좀 더 이제 2차 연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 상층부에서 2차 연소가 얼마나 잘 될지, 아니면 바로 그게 이제 연통으로 열기랑 같이 빠져나가 버릴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 한번 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자. 뜨거운데? 어제 장작 10kg 정도를 태웠는데 남은 제의 양은 이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그을음이 좀 꼈어요. 위쪽 내열 유리창에는 그을음이 좀 많이 꼈습니다. 지금 거의 안 보이는 상태죠. 아무래도 이게 초반에는 깨끗하게 잘 타다가 나중에 장작을 두세 개 추가를 했을 때 난로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서 열분해가 일어나면서 그을음이 많이 발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닥 쪽을 살펴보니까 약간 변형이 있긴 한데 확실히 예전보다는 변형이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도강제가 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사용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좀 만족스러웠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쪽 내열 유리가 이렇게 좀 시커멓게 될 수 있다는 점,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상판에 이제 열기인데 열기가 이쪽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앞쪽에 열기는 조금 부족했다. 그리고 이 난로 높이가 있기 때문에 열기가 또 상판에 많이 전달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 생각되는 거는 유리창이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이 앞쪽으로 열기가 많이 느껴져서 좋았고, 그리고 안쪽에 불을 관찰하기 좋았었습니다. 겨울에 텐트 안에서 사용을 하시면 이 전체적인 난로 부피가 크기 때문에 텐트 안을 이제 좀 더 데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통은 고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스테인리스 밴드로 이렇게 쪼아놨는데 바람이 많이 불면 흔들리고요. 열을 받았을 때 이 상판이 약간 굴곡이지면서 이 연통이 이렇게 기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연통 저 끝단부에다가 스트링을 세 가닥을 연결해가지고 땅에다가 하나, 둘, 세 곳에다가 고정을 해줘야 안전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